대만 여행기 및 잡지식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저는 멘탈리스트 모모입니다. 제가 갔던 곳들을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. 일단 라오어제 야시장 갔었고, 고궁박물관, 시먼딩 야시장, 그 다음에 예스폭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. 중정기념관 다녀왔고요. 그 다음에 유명한 타이베이 101 다녀왔습니다. 그리고 제가 타이베이 101 쪽에 그 영화관이 있거든요. 거기 가서 이번에 하는 모아나 2를 남편과 아이와 같이 보고 왔어요. 중국어와 영어로.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해피엔딩. 저는 해외에 가서 영화 한 편 정도 보고 오는 걸 추천하는 편이에요. 이해가 되냐, 뭐 되든 안 되든 일단 그냥 기분이잖아요. 근데 희한한 게 영화관에서 그 표를 매표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기계에서 할 수도 있는데 저희 남편은 그게 영어로 안 나오고 중국어로만 나오면 안 보겠다는 거지. 그래서 물어봤는데 자꾸 거기 옆에 있는 아줌마가 다른 소리만 해가지고 그 팝콘 파는 데 가니까 그 팝콘을 파는 데서 매표도 해주고 팝콘도 팔고 같이 되더라고요. 예, 참고하세요. 날씨를 많이 고민하고 가셨어도 옷이 내 맘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혹시나 급하게 반팔 사고 싶으신 분들은 그 타이페이 101 쪽에 유니클로가 있어요. 거기 반팔을 아주 조금 팔고 있습니다. 나머지는 패딩을 팔고 있더라고요. 다 겨울옷이야. 더운데 다들 막 반팔이랑 가을옷 입고 다니는데 겨울옷을 팔고 있습니다. 참고하시길 바라고요. 혹시 모릅니다. 그러니까 반팔 꼭 챙겨가세요. 뭐 야시장에 갔는데 저처럼 비위가 약하다, 뭔가 도전해보기가 무섭다. 그러면 고구마 볼로 산뜻하게 에피타이저로 한번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 라오어제 야시장보다는 그 시먼디니 야시장의 고구마 볼이 더 맛있었고요. 음식은 라오어제 야시장의 그 닭고기, 통닭고기, 그거 맛있었어요. 지금 또 먹고 싶습니다. 뜨겁습니다. 조심하시고요. 타이완 맥주는 일반적으로 심심하다. 그래서 좀 맥주 센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외국 맥주를 드시더라고요. 저도 그랬고. 현금을 꼭 바꿔서 오세요. 왜냐하면 기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다른 영상들 보니까 기계에서 바로바로 찾아서 쓸 수 있으니까 찾아올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 안 그래요. 정말 대만에 가면 현금을 바로바로 꺼내서 쓸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카드로 어떤 기계에서 뽑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셔서 위치까지 확인하셔서 가면 그래도 당황하는 일이 적습니다. 안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. 꼭 현금을 찾아서 오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돈을 쓰다 보면 이렇게 동전이 나오잖아요. 동전 먼저 쓰세요. 왜냐하면 한국에 돌아왔어. 돈이 남았어. 그러면 이 동전은 다시 안 바꿔줘요. 지폐만 바꿔줍니다. 저희는 탈탈 털어서 쓰고 왔기 때문에 예외고. 아무래도 동전을 챙길 수 있는 지갑을 또 따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. 동전 지갑이나 아니면 동전을 넣을 수 있는 지갑. 아무래도 거기 가면 예스폭지 여행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. 근데 택시나 버스 투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이동 시간이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되고 예약하고 나서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. 사기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. 예스폭지 여행은 뭐냐면 예류, 스펀, 스펀 폭포, 지우펀, 거기 유명한 곳들 이렇게 순서대로 가서 보는 여행 말씀드리는 거고요. 아무래도 짐을 차에다 놓고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, 뭐 좋은 식당이나 뭐 쇼핑하기 좋은 곳들을 거기 가이드분이 추천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좀 편리합니다. 그리고 뭐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순서대로 착착착 이렇게 내려주잖아요. 그게 장점이기는 해요. 그러니까 저희는 자유여행 중에 이제 하루는 이렇게 가이드 도움 받아서 하는 여행을 선택했습니다. 이동 시간이 긴 여행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안 그러면은 누가 계속 운전을 한다던가 해야 되니까. 예류 지질공원은 되게 신기했던 게 그 암석이랑 땅이요. 그 모래 색깔인데 그게 터키랑 딱 거기만 세계에 두 군데만 있다는 거예요. 만지면 정말 모래가 묻어 나옵니다. 진짜 신기해요. 어떻게 모래인데 그렇게 형성이 될 수가 있을까라는 놀라움. 바다는 좀 제주도랑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. 여기서 바람이 불면 머리가 미친년 머리가 되기 때문에 모자를 쓴다거나 머리를 묶어야 된다,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. 제가 갔을 때는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았고 많이 더웠습니다. 그래서 의상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반팔도 챙기시고 가을옷도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.
갑자기 햇빛이 쫙쫙 날 수 있습니다. 선크림은 필수. 저희는 스펀 폭포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스펀을 갔어요. 근데 스펀 폭포가 제가 사실 기대를 안 했거든요. 무슨 대만의 나이아가라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뭐 그런갑다. 그 기대하고 가면 보통 실망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기대를 진짜 안 하고 갔거든요. 안 하고 갔더니 좋더라고요. 와, 괜찮네? 그리고 막 와호장룡 이런 영화가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 폭포 옆으로 펼쳐진 그 자연이, 산이 마치 막 그 위에서 양조위 같은 사람이 막 칼 들고 날아다닐 것 같은 그런, 네, 장엄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. 스펀에 가면 그 소원을 쓴 등을 막 띄웁니다. 그 하늘에 띄우는 등이 나는 아름답기도 했지만 희한한 거야. 그거를 다 띄우면 거기 하루에 수백 명이 등을 하늘에 띄울 텐데 그게 어딜 가서 떨어지고 산에 불이 안 나나? 그거를 다 쌓아놓으면 환경오염이 되지 않을까? 했는데 그걸 동네 주민들이 쇠꼬챙이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다 주워다가 태운다고 해요. 집에 가서. 그거를 빨리 태워야지 그 소원이 빨리 이루어진다는 속설이 있다고 해요. 다 타야지 소원이 이루어진다. 다 태워준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거를 그 테두리에 등이 이렇게 모양이 잡히려면 테두리에 쇠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. 그 테두리의 쇠는 또 그 주민들이 팔았던 가게에 가지고 가면 500원을 준다고 합니다. 쏠쏠하죠? 그렇게 해소가 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워낙 비가 많이 내리니까 예, 한 번도 산불이 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. 제가 공항에서 우연히 어떤 여자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. 자유여행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. 발음이 안 되네. 자유여행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예스폭지를 갈 때 보통 지우펀을 저녁에 가거든요. 그러니까 저녁에 가면 사람이 엄청 많아. 그래서 지우펀을 지옥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. 인간 지옥. 갇히면 나올 수 없어. 사람에 막 끌려다녀. 아, 그런데 저녁에 가는 이유가 있어요. 낮에 가는 것보다 저녁에 가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정말 아름답습니다. 그 홍등이 쫙 켜져요. 빨간색 등이 켜지는데 진짜로 영화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그 배경 같은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거든요. 그게 사진을 찍으면 아주 예술로 나옵니다.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사진 찍는 그 스팟에서 꼭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요. 그냥 등이 있는데 좀 사람이 비었어. 그러면 좀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. 낮에 가면 뭐를 볼 수 있을까?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거를 건질 수 있을까 싶습니다. 해서 네, 저녁에 가세요. 그러나 사람들을 좀 피해서 어디를 갈지 미리 정하고 가시면 더 좋습니다. 거기 행복당이 버블티 팔잖아요. 100불입니다. 그러니까 심원딩 야시장에 있는 그 같은 가게보다 20불이 더 싸다는 거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. 야시장에 있는 유명한 가게들이 7시 반 정도 되면 막 문을 닫기 시작해요. 그거 참고하세요.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어디서 뭘 사야 돼. 그러면 빨리 사고 난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드시고요.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위치에 뭐가 있는지를 그래도 확인하고 가셔야지 헤매지 않습니다. 들어가면 완전히 미로예요. 짠도 가파르고 발도 터집니다. 여러분 신발 무조건 편한 거 신으세요. 거기서도 또 구두 신고 다니는 대단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저는 도저히.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버블티는 심원딩 야시장에서 사 먹을 때가 더 맛있었습니다. 비싸긴 해도. 지우펀에서는 치즈 우유 추러스 걸어가면서 먹을 수 있는 거. 네, 그거 괜찮았습니다. 이건 좀 번외편인데요. TSMC라고 있어요. 반도체 회사인데 세계 최고라고 하는. 네, 미국도 여기서 뭘 안 만들어주면 물건을 못 만든다는 전설이 있는. 지금 삼성도 여기랑은 지금 비교가 안 된다 그러죠. TSMC.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대만이 앞서가는구나. 왜냐면 중소기업의 나라잖아요. 해서 정말 발전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무엇을 보여줄지 궁금한 나라이기도 하면서 화장실 같은 데나 아니면 좀 대만이 한국만큼 잘 살지 않았나?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면 아닌 면들이 많이 보이는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나라였습니다. 사람들 많이 사 먹는 물이 있는데 롯데 아이리스 맛이 납니다. 나는 삼다수가 먹고 싶었지만 15불이 더 비싼 관계로 35불 편의점에서 에비앙이랑 같은 라인에 있더라고요. 삼다수가. 야, 국뽕이 차오른다.
주전부리나 뭐 간식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대만 추천하고 싶습니다. 정찬이 잘 없어요.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 날에 약간 계속 배가 고픈 느낌이 들어가지고 길에서 뭐 사 먹고 약간 계속 그런 느낌이니까 철판구이집에 가서 거나하게 먹었는데 좋았습니다. 거기서 주는 밑반찬은 좀 별로 손을 대고 싶지 않은데 막 고등어도 구워주고 고기도 막 철판에 구워주고 굴도 구워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. 세트로 제일 비싼 거를 먹었는데 아, 밥 좀 먹은 것 같더라고요. 거기 가게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좀 정리를 좀 해서 블로그에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링크를 정리를 해볼 테니까 거기서 네, 한번 골라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본은 지금 가면 추울 것 같아. 아, 그런데 좀 따뜻하면서 뭔가 간식 좀 먹으면서 가볍게 다녀오고 싶어. 혹은 내가 지금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회화를 좀 편안하게 해보고 싶어. 대륙은 좀 무섭고. 제주도 같은 경우에 뭐 2시간이면 그 직항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. 네, 트라이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, 그리고 돈도 많이 들지 않는 대만 여행 저는 추천합니다. 한 번쯤 다녀올 만해요. 다음에 또 가고 싶냐고 물으신다면 글쎄요,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. 아무래도 습한 나라다 보니까 벌레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이왕 돈을 들이신다면 저는 숙소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고요. 나라마다 우유 맛이 달라요. 그래서 라떼 맛도 다르거든요. 저희 아이가 자기 전에 항상 우유를 한 잔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고 자는데 대만 우유 입에 맞지 않는다고 한 입 먹고 다 버렸습니다.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우유나 음료 같은 걸 선택하실 때 처음부터 너무 큰 거 사지 마시고요. 작은 거 사서 한번 드셔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큰 걸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물에 좀 민감한 편인데 거기서 생수 사서 먹었는데 탈나지 않았습니다. 괜찮았고요. 또 그 필리핀에서는 필터를 해야 된다고 물을 한번 그렇게 안 하면 피부가 뒤집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대만에서는 복불복이라고 해서 일단 전 챙겨갔습니다. 다이소에서 5,000원짜리 이렇게 샤워헤드 큰 거 괜찮았어요. 1편, 2편으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정말 쓸데없는 잡지식을 대만 여행기를 알려드린 저는 멘탈리스트 모모였습니다. 아무쪼록 여러분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라고요.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!